네, 야당 얘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을 하긴 하겠다고 얘기하네요. 내년에 그 이후에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들을 최근에 했는지 두 가지 장면을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폐단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헌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개헌에 관한 논의가 빨리 모아진다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에 대한 생각은 뭐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4년 중임제 하자. 나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다음 대통령 뽑고 나서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저 말씀 있죠. 최근에 하신 말씀은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개헌 저지 보고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거기에 충고대로 따른 겁니다. 정략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파적이고. 왜냐? 네. 그동안의 헌법이 무슨 죄냐. 네. 현행 헌법대로 가자. 5년도 짧다 하셨어요. 네. 그런데 개헌에 부정적인 거로 비치니까 개헌론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네. 이 개헌을 중심으로 연대가 형성될 것 같고 몰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에 나오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가 개헌에 계속 부정하면은 우리가 몰리니 일단 개헌 이야기는 다음 일단 이 현행 헌법대로 선거 치르고 다음 정부에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만 개헌을 다음 정부에서 하더라도 네. 개헌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 이런 것 때문에 개헌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거죠. 자, 그럼 지금, 보고서 내용 간략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보고서가 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겁니다. 자, 대선 전 개헌론이 반대로 바로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반대론에서 전략적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호원 세력이라는 사전 그런 공세를 차단하고 또는 빨리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페이지에 우선 개헌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미래지향적 국민중심 개헌에 동의함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난해 말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4일에 문재인 네. 대표가 경남도를 찾아서 지금 2017년 대선을 공약을 하고 차기 정부 초기에 실현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생각을 공유한 분들이 이 보고서를 썼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지금 또 명시돼야 되는 게 그 네. 보고서에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권을 잡고 나면 네. 개헌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국정 운영 이거 봐서 개헌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파적이고 정략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계속 민주당 쪽 얘기를 좀 대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자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또 필요성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많이 계신데요. 중요한 점은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하냐입니다. 네. 절차적으로 굉장히 여러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한 시기적인 헌법에 따르더라도 여러 시간이 필요한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개헌하자고 한더라도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물론 개헌 필요성을 이제 역설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결집을 요구하는 것은 결집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 지금 하자.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약간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비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헌 특위 국회에서 발족됐습니다. 자, 위원장 선출했고 개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위원회의 생각인 거고요. 실제 개헌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정말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을 하긴 하는데 대선 후에 하겠다는 것 놓고도 야권 내에서 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치고받고의 모습인데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은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고 징계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개헌 저지 보고서 파동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고 정당의 정책연구원이 문재인 대선 연구원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동안 제가 꼭 참았는데요. 비박신당하고는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새누리당 출신들 아니에요? 그동안 맨날 이 사람들하고 안 싸웠어요? 그게 호남 민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살 길이 막막하다고 그래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소리는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자고요. 좀 정상 순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잘해봅시다. 우리랑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랑. 네. 친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헌에 관련해서 큰 시각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전 세계의 개헌 사례를 연구하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네.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이 2차 대전 이후에는 개헌이 대부분 가능했고 그렇지 네. 않은 상황에는 어렵다 그랬고 일본이 지금 개헌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지금 박 대통령 지금 탄핵되는 게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상황인데 요 근방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우리 개헌 어려울 겁니다. 지금이 아마 저는 맞을 거라고. 네. 지금 우리 손 변호사 개헌이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맘만 먹으면 네. 지금 개헌할 수 있어요. 2달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 현행 체도로 자기가 제일 유리해 보이니까 개헌을 나중에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 김정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되고 나서 개헌하겠다는 분 제대로 약속 지킨 분 봤냐? 이제 지금 이런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일단 집권하고 보자 이 얘기죠. 네. 근데 어쨌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글쎄요, 이 문건 유출을 해서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걸 누가 유출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내부에서 좀 안다고 믿는가 보네요. 몇몇 의원들 상대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졌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열성 지지자들이 네. 민주당 내의 그런 그 의원들에게 항의 문자도 보내고 또 네. SNS에 그 댓글도 항의성 댓글을 달기도 해서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의원에게도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 또는 뭐 절대 잊지 않겠다, 곧 새누리당 갈 것 같다라는 등등의 비난 그런 그 댓글을 달아서 당내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친박 패권주의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김부겸 의원한테는 18원이라는 후원금이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김부겸 의원이 이완영 의원 받았잖아요, 청문회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받았죠. 김부겸 의원이 이 내용을 왜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김부겸 의원이 네. 지금 당이 이렇게 그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가 문재인 대표에게 유리한 보고서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이미 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고 보고서를 내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네. 이 문재인 대표 측 지지자들이 이 김부겸 의원에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후원금도 보내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비문 연대 대 문재인이에요. 네. 이렇게 구도가 형성되면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상정하고 네. 당 공식 연구원이 그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현재 지금 시점은 경선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당 내에서의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징계가 시작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연구원장, 부원장이 다 친문이고요. 네. 자, 어쨌건 민주당 내부의 일 때문에 시작된 개헌 논쟁,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그리고 글쎄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여러 상황이 유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